네 번째 발표는 경기 정보산업협회 양재수 협회장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오늘 지속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 ESG 경영과 ESG 경영으로 나라 바로 세우기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당국대학교의 양재수 교수입니다. 끝까지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연말까지 재수 형통한 한 해 되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당국대학교도 있지만 여기 이제 경기정보산업협회를 맡아가 있는데 경기정보산업협회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어들 또 기업체들 협업하는 것들 제가 교사하고 있으니까 정부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당국대학에서는 여러분들 그 본인이나 또 그 직장인들을 위한 특수대학원 정보통신학과 주임교수를 맡아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10일까지 내년 그 봄학기 석사과정을 토요일 전일제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본인이나 기업 내 직원들이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과 본인 실력을 높여야 되겠다 한다면은 그 우리 윤국장님이나 클럽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드려서 2년 만에 석사학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앞에 첫 페이지, 요즘에는 이제 기업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요즘에는 중소기업에서도 ESG 경영을 해야 됩니다. 크든 작든.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나 또 대표인 그 CEO도 이와 같은 리더십을 갖고 해야만 지속 성장 발전할 수도 있고 또 가버넌스가 돼가지고 직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속 성장을 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기술 개발과 마케팅도 같이. 그래서 ESG 경영이 리더십을 갖고 CEO부터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ESG 경영 평가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CEO 그 레리 핑크라는 사람도 앞으로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ESG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다 할 만큼 투자에도 ESG 경영을 가져가야 되고 평상시에 아무리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이와 같은 경영 마인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ESG 정보 공시 의무화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ESG 경영 환경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직이 아래와 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ESG TCFD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환경부도 국제 TCFD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에 우리나라도 지지도 하고 여기서 특히 지배구조나 경영전략이나 위험관리나 지표목표 설정 이와 같은 틀도 이제는 ESG 기반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배출량이 계속 나오잖아요, 탄소. 그 다음에 이것을 딱 고집하고 없애는 절감하고 줄이는 이와 같은 순 배출량이 크게 합치면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제로가 되는 딱 탄소 중립. 넷 제로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2050년도에 넷 제로 가겠다는 거고 이와 같이 지상, 지하, 그 다음에 육상 모든 공간에서 탄소 배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넷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또 ESG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그 캠프할 때도 ESG 경영으로 반듯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국가에서 선언해야 된다. 별도의 조직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고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윈 이렇게 차이가 상당히 이런저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청결하고 여기서도 스마트 전력화 하는데도 에너지 같은 문제 이 클라우드 컴퓨터도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라고 하고 있다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략, 환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발표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 ESG로 생활 ESG 행동
국민 제한 제도를 또 만들어가지고 정부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해야 될 신정부에서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다 구석구석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남상 여러분들도 보면은 뭐 정말 이리 가서는 나라가 안 되는데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가 살림이나 너무나 해난상이 많다 보니까 마치 저개발 국가에서는 먹고 살고 하기 바쁜데 뭐 럭셔리한 게 필요가 없는 것처럼 현 정부도 현안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끼와 흥인 K컬처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탑 아닙니까? 앞으로는 전 세계의 문화가 대한민국으로 지금 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 문화기술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남 문제로 이런 걸 다 커버를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청색,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 취약 관계상 여기도 다음으로 넘어가죠. 뭐 지배 구조도 뭐 크든 작든 지배 구조를 가져야 되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자연의 반응이라는데, 우리도 지금 자연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따가 내체로를 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연에 대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밑에 내용도 이런 관점에서 지수성장혁명은 바로 기업 활동이 자연 시스템을 모방하도록 한다. 자연 시스템이 뭐냐? 생물 모방이 뭐냐?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다음. 그 다음에 생물 모방, 바이오 미미크라이 해가지고 자연에서 우리가 수sem이라든지 찍찍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자연을 이용해가지고 친환경 기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나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도 가서 생물로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군터 파울리는 청색 경제로 가야 된다고 이와 같은 내용이 있고, 청색 기술, 블루 테크놀로지로 가야 된다. 녹색 기술은 환경오염이 발생 뒤에 대처하는 거지만, 이 청색 기술은 환경오염 물질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고 하는 이런 기술이 억제해주는 것이 이제 정책 기술이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적인 국정 가정을 보면은 양질의 일자리, 그 다음에 ESG 경영 사회로 양극화 갈등 그런 제거, 세 번째 이와 같은 것들도 과학기술자들은 한 제안을 냈는데 많이 못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내년 또 R&D 예산을 40% 줄인다 하니까 국회고 과학기술께서 난리가 나니까 청와대에서 과학기술 특보를 둔다. 과학기술 특보를 이번에 무슨 시험 만드는 그 밑에 둔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정가지와 과학기술에서도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탄소 중립에서 디지털 기술을 쓸 거냐, 그림 기술을 쓸 거냐, 청식 기술을 쓸 거냐. 그 다음 미국 매미타 청식 기술 전문가 컨설팅 기관에서는 이와 같이 청식 기술이 로 인해서 이만 일자리가 생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경기정보산업협회의 이인식 지식융합 연구소장이 이야기했던 인공지능 중심 디지털 전환, 청색기술 중심 생태적 변화, 문화기술 중심 인문적 전환. 이번에 또 이인식 소장이 10명의 전문가를 같이, 저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보안 쪽에, 보안도 얘기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캠프고 이런 거 할 때도 우리나라 보안이 심각하다. 특히 선거관리 시스템은 속된 말로 한마디로 개판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도 전면으로 2번 냈고, 방송도 나가고, 칼럼 그렇게 썼는데도, 저보고 조사도 하자고 조사도 안 하고, 붙잡아 가지도 않고, 신문도 안 하더라고요. 5번이나 신문에 냈는데도. 그래서 가면은 제가 학교에서 막 아는 거 모르는 거 떠들고 가면은 또 좀 그런 것도 KBS, MBC도 붙잡아가 토론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왜 그러냐, 왜 선거 시스템이 개파이라고 그러냐, 해킹 왜 당한다고 그러냐, 왜 위민자가 되고 저져야 된다고 그러냐, 좀 신문을 하면 이야기하겠는데, 그건 조사도 안 하고 붙잡지도 않더라고요. 네, 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ESG 경영추구를 이런 형태로 많이 해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ESG도 산업 부분별로 보면은 플러스 ICT, 기존에 있던 많은 센서와 데이터와 플랫폼에 ICT 기술을 써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이와 같은 데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전부 다 ESG 경영을 도입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와 같은 형태로 ESG 경영이 정복할 게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ESG 경영 국가선언을 해가지고 정말 반듯한 날을 세워야 된다 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그 닥터 벤 고저웰이라는 사람은 AI가 이제는 AI 제너럴 인텔리전스 HI로 가야 된다. AI 요즘에 그래서 생성형 AI라고 그런다 아닙니까? 그냥 빅데이터 분석한 AI가 아니고 생성형 자기가 다 알아가지고 판단하고 해주는 이와 같은 HI로 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여기 넘어갔지 마지막에 Hypothesis the creation of huma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by 2029 2029년이 되면은 사람과 로봇이 AI가 교차되는 시점이 온다. 싱귤레리티가 온다. 교차되는 시점이 이렇다는 것도 책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분야에서도 스마트시티에서도 ESG 경영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ESG 경영에도 빌딩 같은 데도 특히 ESG 경영, 그 자연 환경, 재해, 환경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된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산업재해, ESG를 위한 이와 같은 것들도 많은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메타버스 같은 이런 것도 이용해서.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것도 서울대학교에 저도 인수위원회 있었는데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서울대 남기태 교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다음 페이지. 이분도 이와 같은 행태를 가지고 탄소 중립성도 국가로서의 대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고 ESG 청직기술 포럼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이제 작년에 발표를 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네트워킹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모로 이제 좋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제가 다음 또 일정이 있고 해가지고 질문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 좀 모르면은 또 플라브에 이야기하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ESG 국가선언이라는 획기적인 주제로 발표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